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 보시고 예상하셨겠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고 후회하신다는 분들이 과연 셀토스나 아반떼를 사셨으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트랙스 크로스오버 말고 코나나 셀토스, XM3, 아반떼 중에서 하나의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차들을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제 생각은, 트랙스를 사고 후회했다면 다른 동급의 차를 구매했었어도 분명히 반드시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 마력이나 성능, 용도, 실내 공간, 디자인, 주행 환경, 주행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등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차의 스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차를 구매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고 나서 후회하신다는 분들은 뭔가 자신의 운전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주행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차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커 보입니다. 자신의 주행 환경이나 본인의 주행 성향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차를 선택하거나 구매한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정해놓고 차를 선택한 다음에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벤츠나 BMW의 성능과 실내 내장재, 옵션, 앰비언트 라이트, 스피커 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바라는 건 조금 이상한 평가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동급에서 주행 성능과 단단한 하체, 고속주행 안정감 같은 그런 기본기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동급 차량에 비해서 뛰어나서 좋다는 평가를 제가 하는 건데, 내장재나 시트의 길이, 스피커 같은 걸로 까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계셔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전문적으로 차량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까는 걸 보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차를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본인이 정해둔 적절한 예산과 그에 맞는 일상적인 출력과 성능, 그리고 차의 실내의 크기,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승까지 다 해보고 차를 구입했다면 차를 구입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후회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본인은 만족하는데 주변에 그돈씨들의 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운전 성향과 차 운행 목적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면 주변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사고 나서 후회한다는 영상들을 보니까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서 후회한다든지, 또 초반 가속이 굼뜨다든지, 미션이 고령 미션이라서 후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걸 보고 저도 한번 제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초반 가속 같은 경우에 트랙스가 터보렉으로 인해서 초반 가속이 굼뜨다고 하셨는데 RPM을 너무 조금 쓰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터보 차들을 경험해 봤지만 초반 가속이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2배, 3배 이상 되는 더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의 터보 차들의 터보렉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터보렉은 차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그렇게 터보렉을 느낄 정도로 심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터보렉이 심한지 아니면 초반 가속력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소음적인 부분인데요. 차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를
바라시는 건지, 아주 비싼 고가의 차량을 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동급 차량들과 함께 뭐 냉간시나 정차시의 소음 비교 측정을 해본 유튜버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 수치적으로 봐도 사람의 귀로 들어서 그게 조금 더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반떼, 셀토스, XM3와 정차시 소음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거든요. 엔진이 폭발하고 진동을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차에서, 그것도 2000 초반부터 3000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6천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고가 브랜드급의 차들에 비해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리는 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스가 당연히 완벽한 차도 아니고 또 까면 안 되는 차도 아니겠지만, 차이는 급이 있는데 그 급에 비해서 주행 성능과 소음, 진동 등이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좋게 평가한 이유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를 잘 기획했고 또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 맞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트랙스를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의 트랙스에 비슷한 질감을 주는 상품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하지만 2천에서 3천만 원대의 차를 기획했는데 자동차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익단인데 당연히 그 급에 맞는 이윤을 남기려고 차를 만들고 기획했을 텐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소형 SUV에서 바라는 많은 부분, 특히나 주행 질감, 고속 안전성, 단단한 하체, 튼튼함 같은 것들이 동급에 비해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평가를 내린 건데, 이건 무슨 프리미엄 차들의 품질을 바라고 논하고 또 기대하면서 트랙스는 별로라고 이렇게 까내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코나나, 셀토스, XM3, 아반떼 같은 차량을 구매하셨더라도 다른 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는 좌우롤이 굉장히 심하고 또 고속주행에서 헐렁하고 불안한 주행감에 분명히 후회를 느꼈을 테고요. 또 아반떼를 사셨으면 무난한 승차감과 주행감에는 만족을 했겠지만 출력이나 실내 공간이 작아서 또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완벽하게 만족감을 주는 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르쉐를 사도 또 벤츠를 구매하더라도 분명히 후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요. 자신의 주행 환경, 필요한 용도, 실내 공간, 자신의 주행 성향에 맞는 출력과 주행 성능 등등을 고려하고 꼭 차 출고하시기 전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짧게라도 시승을 꼭 해보셔야만 출고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트랙스를 사고 후회하신다는 분들이 다른 차를 샀어도 분명히 후회했을 거다라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즘 장마로 비가 정말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빗길에는 평소 대비 20% 정도 감속 운행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